네, 2부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구속 특집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1부에서 속보 얼른 전해드리면서 끝냈는데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 항공편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김예성 집사가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우리 에디터님께서 차분하게 네.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김예성 씨는 뭐 이제 언론에서 김건희 집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뭐 최측근들은 김건희 뭐 동생이다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을 한 적도 있어서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제 최은순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고 실제 그 증명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실형을 산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그 이후에 김건희가 대통령 부인이 된 이후의 사건이겠죠.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일단 있는데 이 회사는 뭐 자본 잠식 상태이고 사실상 껍데기밖에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에 이 회사에 다양한 뭐 카카오를 비롯해서 HS 효성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합니다. 150억 원이 넘는 금액의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본 잠식 상태고 기업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보도가 이어졌죠. 근데 알고 봤더니만 김건희라는 인물을 보고 김예성의 회사에 대기업들과 또 금융 기업으로 보이는 공기업 성격을 띠고 있는 금융기관이 또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김건희 집사 게이트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사건의 규모가 지금 커진 상황이고 김예성은 베트남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현재까지의 상황인데 아내가 또 국내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네. 국내에서 한때 이 위치가 파악이 되지 않는다라는 수사기관의 보도가 또 있어서 혹시나 뭐 밀항을 하거나 도주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특검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베트남 현지에서 태국으로 갔던 적도 있고 태국에서 아주 잠깐 있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복귀했던 그런 사례가 김예성 씨에게 있었는데 특검과 김예성이 한창 힘겨루기 내지는 기싸움을 하다가 귀국 일정을 드디어 합의를 봤는지 아니면 김예성 스스로가 국내로 지금 들어오게 된 것인지는 저희가 이따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오전 보도를 보니까요. 특검 쪽도 이 압수수색이나 다른 수사 관련해서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던 와중에 김예성 씨가 귀국 결정을 한 것으로 일단 MBN 단독 보도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출국 직전에 동업자에게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시작이 되면 한국에서는 못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귀국한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구속되는 시점에 귀국을 스스로 선택한 거거든요. 에디터님 그렇죠. 말에 따르면 네. 그것도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들어왔을 경우 뭐 어떤 회의와 압박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저는 일단 김건희가 오늘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김예성 씨도 그런 날짜를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귀국 전에 또 인터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은 억울하다, 집사가 아니다. 뭐 절연한 지 오래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아까 전에 말한 그 모빌리티 회사 그 렌터카 업체 거기에 대해서도 그 184억을 투자받은 것도 본인은 참 억울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 내가 몸담았던 업체가 나 때문에 괜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설득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업체와 본인의 연관성,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내용들이 하나도 지금 설득력이 없는 상황이 제가 볼 때 지금 없고 오히려 지금 특검 측에서 지금 하나하나 밝히고 있는 사실들에 의하면 아까 말한 그 기업 중 하나인 HS 효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업체가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요. 아마도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비 차원의 투자였을 거라는 가능성이 지금 특검은 높게 보고 있고 HS 효성이 실제 공정위로부터 뭔가 이 처분을 받을 때 아주 낮은 단계의 처분을 받는 그 과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정위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법적 처분을 낮추기 위해서 로비를 한 정황이 있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184억 중에서 한 46억 정도는 현금화해서 김건희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둘이 그냥 단순히 뭐 동업관계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집사관계 아니라 옛날부터 그러니까 대학원 다닐 때부터 친했던 관계로 알고 있고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뭐 제 동기들의 인터뷰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과제까지 대신해줬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상 거의 뭐 집사 노릇을 전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본인이 뭐 대통령 된 이후에는 연락을 한 적이 별로 없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정황적 증거로 들어갔을 때는 누가 봐도 김건희라는 이런 후광의 등은 없고 뭔가 본인의 사업을 했던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특검이 지금 저 김건희 특검이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게 증거를 갖고 있어도 다 안 까거든요. 하나하나 까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목걸이 관련된 거, 시계 관련된 거 하나하나 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김여성 씨가 이제 귀국하고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증거를 하나하나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 김예성 씨의 사진이 나갔는데 출국 전에 다수 인터뷰를 했고 다수 언론과 KBS에서 인터뷰한 사진을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본인은 제2의 최순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상당 부분의 본인의 지금 거론되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서 다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귀국하는 동시에 특검이 체포를 할 텐데 조사가 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제 일단 본인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할 계획인 걸로 일단 언론 인터뷰를 보건대 확인이 되고 있고 제2의 최순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은 과거 박근혜와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처벌을 받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투자를 받고 했던 것은 김건희와 무관하다라고 이제 선을 긋는 그런 작업으로 일단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 여러 이 대기업들 아까 얘기했던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 이 대기업들이 이 껍데기 회사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렇죠. 것이잖아요. 투자를 하면서 김건희를 보고 또 김건희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수건 과제나 사업들을 처리를 해보려는 특히 뭐 아까 성치훈 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효성 같은 경우에는 공정위에 걸려있던 회사 내부의 사안들을 일거에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대가성까지 수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김예성이 자신의 사업을 이래저래 홍보하고 설명하고 다닐 때도 누나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설명을 하고 다녔거든요. 예. 결국에는 김건희의 경우에는 자신의 남편인 대통령을 팔고 또 김예성의 경우에는 대통령을 팔고 있는 김건희를 팔아서 이런 사업들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이 대기업 CEO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업무 방해나 배임, 뭐 이제 횡령 이런 혐의들이 또 적용될 수 있고 또 이 김예성이나 김건희의 경우에는 뭐 알선수재 혐의 적용까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적용될 예정인데 추가적으로 뭐 이런 본인은 제2의 최순실이 아니다라든지 누나와 동생 사이고 재판이 끝난 뒤에 절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최근에 있었던 언론 보도만 일부 확인을 해보더라도 이것이 팩트가 아니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체포 이후에 영장 청구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동안 김건희 특검이 켜켜이 또 증거를 쌓아왔기 때문에 증거로 증빙할 수 있다면 바로 영장실질심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국함과 동시에 체포가 돼서 특검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이제 조사가 바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부의장님께서 특검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증거를 전체 다 내보이지 않고 하나둘씩 필요한 시기에 내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예성 관련해서도 뭔가 중요한 물증이나 조사들이 이루어졌겠죠 어느 정도. 소문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일단 저는 제2의 최순실이란 그거부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일단 김건희는 제2의 박근혜가 아니에요. 제1의 김건희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모자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그 모자란 사람을 이용해서 약간 등쳐먹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라고 보면 김건희라는 사람은 그냥 대통령보다 위에서 정말 그냥 그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지금 수두룩 빽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박근혜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1의 김건희이기 때문에 당신 그 김예성 씨는 제2의 최순실이 아니라 당신 역시 제1의 김예성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저는 사람은 참 끼리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때부터 김건희란 사람이랑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같이 대학원 다니고 과제해주고 누나라고 부르고 뭔가 같이 뭔가 합이 맞았던 사람이면 수준이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건희 씨 관련된 뭐 지금 뭐 모조품 이런 거 막 사고하는 그런 아주 낮은 수준의 행동들이 특검이 다 이미 수사를 통해서 막 압박하고 있잖아요. 김예성 씨도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본인이 지금 도피하거나 이런 좀 기간이 꽤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안 내가 충분히 증거 인멸할 만큼 했다.
조작을 해놨다고 좀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김건희 정도의 수준과 김건희 정도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으면 그거 다 특검이 충분히 다 까발리고도 남을 정도의 저는 수준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특검은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을 거라고 보고요. 김예성 씨가 예측하지 못한 인멸하지 못한 증거들 저는 그냥 특검의 수준을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김예성이 안 좋은 쪽으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 베트남으로 출국한 시점도 4월 22일이 김건희 특검이 발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얼른 외국으로 튄 거거든요. 근데 오늘 김건희가 구속될 거라고 보이는 이 시점에 다시 귀국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이제 만약에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나 여기서 못 산다라는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이 그러니까요. 나고요. 지인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예. 예. 그러면은 그 출국 직전에 뭐 다수 인터뷰를 한 것도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본인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놨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 내부에서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김예성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에 대해서 김예성이 제대로 파악할 수는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이제 특검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예성이 기업들부터 여러 이제 투자들을 받았고, 이제 지분 뭐 이제 보험성 투자를 유치해서 지분 이걸 처분을 하면서 그때 46억 원, 네, 46억 원을 일단 챙겼다라는 점, 이게 지금 행방이 묘연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46억 원에 대해서도 단독 인터뷰 일부를 보면 자기가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 인물을 실제 거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이 지금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서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자금이라는 게 46억 원 중에 특검이 원래 애초에는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종착지가 어디인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김예성만 종착지가 아니고 그 돈은 김건희로도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과정에서 기업들이 김예성 씨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정권 차원의 김건희가 어떤 특혜를 줬는지 이 두 가지를 이제 크게 나눠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 HS 효성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성 투자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공정위 사안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김예성이 지분 처분을 하면서 46억 원을 마련했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이제 그 좁게 보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예. 원래는 180 몇 억 투자했다라고 해서 토탈을 그 정도로 잡았는데 이 사건을 깊숙이 취재한 기자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그 이상의 금액이 뭐 500에서 600억 원도 더 투자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금의 흐름이 특검이 파악할 수 있는 수준 그 이상의 상상의 나라를 좀 펼치고 현금성 거래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된다. 이제 이런 대목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명 회사로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회사는 이제 가족 법인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김예성만 연관된 게 아니고 김예성의 아내까지도 함께 공범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김예성의 조건은 자신이 한국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아내를 베트남으로 다시 보내달라는 조건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특검이랑 만약에 조율 없이 자기 발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차피 아내가 베트남으로 출국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자신이 이번에 체포가 되더라도 체포 시한을 넘기거나 혹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뭐 기각될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대비하고 들어온다라고 일단 특검은 봐야 되겠고 그 이상의 증거를 확보해서 영장심사에서 제출을 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판사한테 설득을 해야 되겠죠. 예. 김건희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을 모두 다 보셨을 텐데 특검 조사 때는 지각을 했는데 오늘 심사에서는 44분 전 굉장히 일찍 출석을 했어요. 요것도 어떤 절차적인 부분도 감안을 했겠지만 중앙지법 판사에게 좀 잘 보이고자 하던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마저 윤석열이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두 개 다 그 특검한테는 잘 보일 필요 없다. 왜냐면 본인들의 혐의가 지금 그 윤석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사형 최소 무기징역에 뭐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간 형량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도 더 마찰까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 수십 년 나올 겁니다. 이 모든 혐의들이 다 유죄로 인정되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특검에게 수사에 협조하고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각하고 늦춰달라고 하고 쪼개달라고 하고 빨리 끝내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던 건데 단 모든 그 과정은 구속되기 싫어서 해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가가지고 일찍 가가지고 준비하고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 이것 보십시오. 저는 열심히 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1차 소환조사도 갔다 왔습니다. 어지럼증 막 토할 것 같았는데도 다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줄줄이 할 텐데 의미 없습니다. 예. 이미 증거인멸 혐의가 너무 많고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한 게 저는 이미 빼박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김건희가 일찍 가고 뭔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척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오늘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 거의 뭐 100%라고 봅니다. 예. 오늘 일단 심사는 4시간 한 25분 만에 종료가 됐어요. 매우 짧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결과도 일찍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김건희는 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 심사 시간이 좀 짧았던 것에 대해서는 에디터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앞에서 우리 그 법률 전문가인 뉴욕 감찰관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뭐 이렇게 볼 게 많지 않겠느냐, 뭐 확실하기 때문에 의견서는 이미 이제 판사들이 봤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럼 그게 똑같이 대답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아니요, 근데 그거 이렇게 쉽게 이제, 달라고. 예, 그거는 당연히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 있는 일이고 매우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어쨌든 김건희도 범털 오브 범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일찍 끝나긴 했죠. 일찍 끝나긴 했는데 이거를 너무 단시간 내에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하면 판사님들도 뭐 간간히 좀 부담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영장 전담을 하신 분들은 너무 누가 보더라도 증거가 명백하고 뭐 당연히 이제 영장 발부가 명약 관한 사안임에도 중요한 인물에 대한 영장 심사가 검찰 측, 특검 측 그리고 변호인 측의 주장을 다 종합해서 듣고 의견서까지 제출 받았는데 자신이 검토하는 시간은 자기 스스로 조율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밤 늦게 아니면은 다음날 새벽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12시 1분 정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시 몇 분이요? 12시 1분이요. 12시 1분.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또 본질은 아니긴 한데, 그 특검 소환조사 때와 같은 옷을 입고,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힘이 없는 모습으로 기자들의 질문에는 전혀 어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중간에 보도가 나온 것 중에 네. 차량 문이 열리는데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 이 사진에 찍히면서 관련해서도 좀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왜 그랬겠습니까? 다리를 꼬고 앉은 게 굳이 포커싱이 되는 이유는 아픈 척하고 막 금방 토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이 했던 사람이 거기 안에서는 이렇게 도도하게 앉아있었다는 거죠. 다리 꼬고 앉아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출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저는 뭐 굳이 그분의 다리를 보고 싶진 않지만 김건희 씨 이거 양치기 소년이라고 전 봐요. 왜냐면 2022년 1년 12월에 우리가 김건희 씨가 국민 인터뷰를 봤잖아요. 아픈 척하고 뭐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아저씨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부인으로 살겠습니다. 영부인 역할 뭐 이런 역을 하는 거 봤어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이런 거 봤잖아요. 예. 다 드러났고 그 이후에 그 말 다 하나도 안 지킨 거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저런 식으로 아픈 척하고 아픈 모습하고 해도 어차피 국민들 안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앞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측은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쇼잉이라고 보는데 안 먹힐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저 모습을 보고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사진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뭐 우울증에 걸리면 다리를 꼬지 않는다 이런 법칙은 없지만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는 태도예요. 다리를 꼬고 뒤로 이렇게 의자를 젖힌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나요? 글쎄 뭐 에디터님? 다리를 꼬았다는 것만으로도 김건희가 어떤 상태냐라고 추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정말 나쁜 사람이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는 다 떠나서 오늘 출석할 때와 그리고 이제 그 심사가 끝나고 나올 때의 표정이라는 게 망연자실해 있다고 좀 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실제 특검 조사를 받으러 나왔을 때는 굉장히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도 입장을 발표할 때 90도로 머리를 숙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진 모르지만 오늘은 뭐 인사를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 말 없이 일단 들어갔잖아요. 나오고 나서도 그 표정이라는 게 상당히 그 눈빛이 좀 아련하게 느껴졌달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재판 과정에서 실제 서희건설 측에서 자백한 내용이 나오고 목걸이가 이제 튀어나오고 실물 증거까지 판사가 보게 됐는데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포자기한 심정과 망연자실한 그 기백이 역력했다. 표정이 다 드러났다라고 보죠. 네. 오늘 사실 이제 구속을 앞두고 여러 가지 단독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서희건설 측에서 그 아펠 반클리프 아펠 그 네. 목걸이를 본인이 직접 준 게 맞다라는 자수서를 냈고 진품을 또 특검 측에 냈다고 해요. 근데 조금 전에 단독 JTBC 단독 보도인데 김건희와 통일교가 직접 육성으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비밀리에 쓰는 번호인데 이 번호가 의견이 있으면 이 번호로 통화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김건희 육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진짜 저는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줄줄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아, 그러게요. 진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서희건설도 있고 그 로봇계 업체 거기도 이제 예. 그 시계 네. 그 시계 오늘 단독인가 어제 단독인가 그런데 시계를 보고 김건희가 요청했대잖아요. 나도 그런 시계 필요해라고 네. 했대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외국 순방 많이 다녀야 되니까 그런 종류의 시계가 필요하고 대놓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순히 그러니까 이미 소문이 쫙 났을 겁니다. 야 뭔가 법적으로 문제 있음 아니면 청탁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면 김건희한테 뭔가 그 고가의 물품을 사다 주면 된다. 순방 때 쓰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뭔가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기 전에는 그 최재형 목사 그 백 하나였잖아요. 디올백, 디올백. 조만한 파우치. 파우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김건희한테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네. 수천만 원짜리를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 자그마한 파우치를 받고 아무거 누구한테 줬겠죠. 아니면 그냥 집사한테 줬던가 아니면 뭐 행정관에게 줬던가 그만큼 많이 받아 먹은 것 같고 과연 이게 전부일까? 저는 이미 뭔가 법적으로 이 기업계 이쪽에 야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김건희 여사한테 뭐 갖다 주면 된다라고 소문이 쫙 났다면은 지금 서희건설 로봇계 이렇게 업체들을 대표가 다 줄줄이 불고 있는 거 보면 근데 그러면서도 다 본인이 대가성이라는 건 또 안 불어요. 네. 이 본인의 법적 처벌도 받기 싫은 거야. 이 사람들은 그냥 돈은 있는데 법적 처벌 받는 게 두려운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저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 김건희 씨가 뭐 아무리 참 그 아까 전에 자포자기가 좀 맞다고 보는데 이 정도까지 특검이 다 알고 있어? 이 정도까지 나한테 로비했던 애들이 다 불었어?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오늘 들어가서도 끝까지 나는 받은 적 없다고 했다는데 아니 사준 사람이 사줬다고 하고 날짜도 정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혜택 받은 날짜도 그 부근이고 다 모든 게 정황 증거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끝까지 그냥 안 받았어요 하면 됩니까? 저는 이 끝까지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안 받았어요라는 그 기사 뜨자마자 오늘 전 99.9%라고 봤는데 100%네. 이거는 그냥 거짓말을 구속이 100%다. 네, 거짓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백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100%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100%에 가깝다고 뭐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어떤 기사에 네. 김건희가 특검을 만만하게 봤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걸이도 가품을 오빠의 장모 집에 놓은 것도 그렇고 샤넬 260사이즈 구두를 뭐 몇 켤레 갑자기 구비해 놓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특검이 진품 명품 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떤 건 진품이고 어떤 건 가품이고 그걸 또 감정을 맡겨봐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다가 결국 진품이 튀어나온 건데 그러니까요. 튀어나와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아직 건진이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했던 그라프 목걸이나 네.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세론 네. 콘스탄틴 시계 콘스탄틴 우리 바세론 명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 역시도 지금 실물이라는 건 김건희에게 줬다까지 나왔지 그 실물이 등장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진품들이 몇 개 더 등장해야 됩니다. 다만 다른 제품들과 관련돼서는 가품 논란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특검 쪽의 진품 명품 쇼는 이제 끝나서 참 다행이고요. 김건희는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로 덮다가 지금 무수히 많이 거짓말을 해서 본인도 어떤 말이 거짓말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현타 온다고 하죠. 예. 계속 판사 쪽에서 어떤 질문을 던진다든지 뭐 실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판사가 궁금하면 여러 질문들을 하곤 하잖아요. 그 심사 대상에게. 근데 김건희 스스로도 아마 말문이 턱 막히고 답변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목격했던 김건희의 표정은 그야말로 망연자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그 통일교와 김건희와의 육성 통화는 사실 예고됐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윤영호 세계 본부장이었던 사람이 실제로 그 통일교 쪽과 김건희의 실제 통화 사례가 있었다라고 증언을 한 바 있고 맞아요. 누가 그 통일교 한학자 총재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비서실장 정도가 김건희와 실제 통화를 했던 사례가 있었다라고 증언을 한 바 있고요. 이제 본인도 실제로 김건희와 통화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목들은 비화폰 내역이든 아니면 통일교 쪽에 휴대폰을 확보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포렌식해서 나올 통화 내역이든 간에 그 육성 녹취를 확보하는 건 어렵지 않은 수사라고 이미 확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그리 놀랄만한 속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임삼차를 받고 직접 이게 이제 한학자 총재가 마시는 그 임삼차가 맞냐라면서 되게 좋아했다는 거를 윤영호한테 직접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에디터님이 이미 뭐 확인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집사 게이트에 김예성 씨가 공항에서 체포가 됐고요. 압송 중이라고 합니다. 특검 사무실로 가서 이제 뭐 대가성 투자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집중 추궁하고 그 46억 원의 행방도 아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구속. 아까 전에 에디터님은 12시 1분에 구속될 것이다. 아니 이거 저는 원래 오늘 안에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봐요. 네. 뭐 진짜 정말 우리가 뉴스토마토를 위한다면 뉴스토마토의 김건희 구속 특보가 끝나기 전에 네. 김건희가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 이미 너무 앞서서 류혁 감찰관님께서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그나마 정반대 예. 의견을 드리는 게 아. 방송의 재미를 위해 좋을까 봐 말씀드린 겁니다. 판사님 저희는 7시에 특보가 끝나니까요. 그 전에 결과를 7시 알려주시면. 저는 좀 힘들 것 네. 같은데요. 아, 예, 가능합니다. 나 또 몰라요. 아, 또 몰라요. 예. 예. 결과 보고 맛있게 저녁 드시라고 판사님이 때릴 수도 있죠. 아, 그랬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저는 아까 에디터님이 말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뭔 말하지도 모르는 상황이 왔다. 그거 너무 동감하는 게 자, 김건희가 말한 거짓말을 지금 시나리오를 딱 펼쳐놓으면 이겁니다. 2010년에 홍콩을 갔어요. 모조품을 샀는데 그 모조품은 반클리프 제품이 나오기 5년 전 미리 나온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견하고 나온 제품. 어떻게 보면 반클리프 제품이 모조품인 거죠. 왜냐면 2010년 홍콩 야시장에서 팔던 모조품을 베낀 거니까. 자, 그런 제품이 2015년에 반클리프에서 따라해서 나왔고 그리고 12년 뒤에 본인이 영부인이 된 다음에 갑자기 생각났어. 어머니, 그때 내가 홍콩에서 사온 모조품 좀 줘. 나 그 나토 가야 되는데 그것 좀 차고 갈게. 라고 그걸 차고 갔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꼬이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김건희는 본인이 매우 영리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면 본인이 지금 검찰총장을 좌지우지하면서 어떻게든 본인의 죄를 다 피해왔고 대통령까지 만들었고 대통령 만든 다음에 본인이 막 뭐 몇천만 원짜리 받아가면서 여기 또 뭐 해주고 누구 꽂아주고 누구 죄 감명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 내가 정말 대한민국을 좌지우지를 하는구나라고 느꼈을 텐데 상당히 수준 낮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흔적이 남아있고 협조했던 사람들도 다 순순히 불고 있고 저는 오늘 9시 정도로 네. 그 더 길게 볼 게 없어. 빨리 끝냈던 건 이례적이라는 게 이미 그 판사가 보고 싶었던 거는 자료는 다 봤을 거고 이미 특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려고 했을 텐데 거짓말을 다 하고 있으니 이미 볼 것도 없다라고 판단할 거고 아마 시간 조율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중앙일보에서 김건희 최후 진술을 보도를 했는데요. 그렇죠. 예. 결혼 전 문제까지 거론돼서 속상하다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속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그럼 결혼 후 문제는 네. 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에디터님 그 발언에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결혼 전 거는 뭔가 더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 속상한 입장이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세요.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거는 사실 결혼 전 거는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결혼 전 거까지는 들여다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냥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동정심 유발, 동정 유발. 아, 동정심. 그렇죠. 아니면은 뭐 결혼 이후의 문제는 다 남편의 잘못이고 그러니까. 결혼 전의 문제는 너무 옛날 일 아니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까지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거론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속상하다. 뭐 이런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대통령 되기 전이든 후든 다 문제면 처벌받는 게 법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내란 속의 윤석열은
많이 되면 이제 사형이잖아요. 네네. 사형을 예상할 수 있는데 김건희는 형량이 예상되는 형량들이 있나요? 혹시 나온 게? 뭐 그럼 징역 300년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될 겁니다. 박영식 판사님. 네. 사실상 징역 무기징역. 300년. 사실상 네네. 무기징역이 아, 그래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형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무슨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는 그런 범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 다 합쳐지면은 사실상의 무기징역이 되겠죠. 워낙 많고 거의 저는 16개 혐의 중에 지금 상당한 혐의가 결정적 증거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의 무기징역 될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한 중대범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삼부토건이나 예상이 불가한가요? 이거는 사실 예상이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게이트, 건진 게이트만으로도 지금 어마어마한 돈과 이권이 오갔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뭐 이 주가 조작의 경우에는 당연히 돈이죠. 옛날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김건희는 이제 공범으로 우리가 확정을 해놓고 다른 사건에 대한 변수를 우리가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수천만 원대의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 실물을 실물을 확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진술들이 이미 김건희를 가리키고 있고 지목하고 있어서 기소가 가능하고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아직 지금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삼부토건의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더 나아가진 않았잖아요. 네. 네, 삼부토건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김건희가 윤석열이라는 소재로 삼부토건을 띄워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삼부토건 관계자들에게 주고 치고 빠지면서 수많은 개미들이 600억대의 피해를 그 당시에 입었기 때문에 500, 600원짜리가 6,000원 됐다가 이제는 완전히 거래 중지가 돼버린 종목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거를 피해액으로 환산했을 때 추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김건희는 이 자본주의 시장을 가장 세게 교란한 한 개인으로 평가된다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무기징역일 텐데 저는 다른 혐의까지 더 더해진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무기징역이 된다. 양평고속도로도 지금 아직 손도 안 댔잖아요. 예. 그거 다 더하면 무기징역 되지 않을까요? 뭐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만은 이 정도 규모의 범죄를 사실 본 적이 없어요. 한 개인이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이유가 사업해서 그러니까 가짜 사기쳐서 돈 좀 벌어보려고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전 특검의 그 구속영장 사유에 그러니까 범죄를 쭉 나열한 게 아니라 헌법의 가치 훼손 세 가지를 정리한 게 저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그 주가 조작 의혹은 그 시장 교란시킨 행위, 그리고 공천 개입 같은 경우는 이 당의 민족성을 해친 행위, 네. 그리고 통일교와 이런 그 연관성은 이 종교와 정치의 분리, 이거 다 헌법 가치 훼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특검은 김건희라는 사람이 그냥 한 10몇 개의 혐의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내란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이기 때문에 거의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달하는 그런 중한 범죄를 저지른 건데 김건희는 더 큰 겁니다. 헌법 안에 있는 수많은 가치들을 훼손했기 때문에 저는 양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최고 형량을 받아도 무방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저도 요즘에 좀 시대에 좀 앞서가려고 많이 따라가는 편이라 얼리 어댑터는 아닌데 네. 그 무료 AI 이런 거 쓰다가 네. 유료로 결제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일단 P사의 AI는 김건희의 17개 내지는 18개의 혐의와 관련해 실제 이것이 기소되고 핵심 혐의만으로 계산했을 때 15년에서 30년에 가까운 중형이 예상된다. 너무 적게 좀 이 P사는 예상을 한 것 네. 같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챗 GPT에 따르자면 네. 뭐 여기는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등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다뤄놨는데 여기는 이제 45년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적은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적은데 네. AI들이 막 이제 그 적용 가능한 형량 시나리오를 다 계산해가지고 예상 형량 범위를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아마 최대 형량치로 다시 계산해달라고 하면 50년, 45년 막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의 무기징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건희 구속이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 한번 구속시켜 보니까 그 주변 인물들이 다 불잖아요, 사실을. 그렇죠.
그 본인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김건희도 구속되고 나면 지금도 이제 김예성이 체포돼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그 주변 인물들이 좀 중요한 증언들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이미 시작됐잖아요. 네. 이미 릴레이가 시작됐고 그러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불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특검이 옥죄어 오니까 사실 서희건설 로봇계약 업체 그 대표 다 본인들은 대가성 없다고 해도 결국 본인들도 법적 처벌 받을 거예요. 법적 처벌 받을 ком에도 불구하고 왜 부느냐? 본인의 형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감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는 자기가 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많은 증거인멸하고 상당히 많은 회유를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게 될 텐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들어가는 게 이 TV에 나오는 순간, 그 언론에 노출되는 순간 아마 주변 사람들은 아 이제 나도 불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걸로 많이 전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희대의 이제 인물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학력도 위조하고 경력도 위조했던 사람인데 자기 기억도 위조하고 네. 예, 자기 경험도 조작하고 다 조작하다 보니까 어디가 조작인지도 모르고 그 대통령과 영부인 신문을 이용해서 사기를 쳐서 그 헌법도 온갖 조작하고. 그 네, 수조까지도 예상할 만큼 네. 돈을 착복한 거잖아요. 남편을 수단으로 써가지고 온갖 사기와 범죄를 저지른 희대의 영부인이 될 겁니다. 과거 전직 영부인.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구속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뭐 이미 한 90% 정도는 예상을 할 거고 김건희 스스로도 기적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기각될 기적. 근데 하지만 기적은 쉽게 찾아오지 않죠. 예, 그동안 본인의 삶 자체가 거짓말과 조작으로 일관되게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한순간만큼은 진실된 순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재욱 판사가 뭐 온갖 진품 명품 쇼와 듣기로는 이 법정에서 특검팀과 김건희 변호인 측에서 천수삼 농축차를 먹었네 안 먹었네를 가지고 엄청나게 경론을 펼쳤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무슨 촌극입니까? 예, 본인이 실제 잘 먹었다고 대답을 했다라는 부분, 예, 그런 부분도 실제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더 따져봐야 뭐 하겠느냐마는 증거대로 원리 원칙대로 따진다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게 맞고 증거 인멸의 우려는 더 크죠. 게다가 김예성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예. 그럼 김예성이랑 김건희를 풀어주면 김예성이랑 통화할 수 있겠네요. 이제 뭐 안 그래도 모르죠. 어제까지라도 뭐 해외 전화로 김예성과 말을 맞춰놨을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김예성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각 이후라도 김예성과 김건희는 분리돼야지 집사 게이트의 수사가 더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측면을 판사님이 가장 주요해서 보실 거라고 보고요. 아까 김건희가 들어가면 입을 줄줄 열 것이다 이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미 3명의 김건희 문고리 3인방이 진술을 달리했던 대목들이 몇 개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김건희가 구속되고 나면 행정관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 모두 다 김건희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술술 자신들이 기존에 김건희 측에 유리한 진술을 일부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다 바꿔놓겠죠. 예. 저는 아마도 김건희가 지금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는 거는 동시 구속이니까 좀 피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부부가 동시에 뭔가 혐의가 있으면은 한 명만 구속해주는 선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는 보통 부부가 동시에 범죄를 같은 동일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2명 다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만 둘 중에 한 명만 해주는 건데 근데 지금은 동일 범죄가 아니에요. 윤석열은 내란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고 김건희는 내란 이외에도 너무 많은 그 아까 본인이 말한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범죄로 지금 구속 기로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판사가 김건희가 혹시나 바라고 있는 부부 동시 기소는 피해주지 않을까? 그거는 사실상 저는 의미가 없다. 재판부에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일 것이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토리를 네. 봐야 합니다. 이런 뭐 얘기는 법정에서 안 했겠지만, 근데 아마 그마저도 젖먹이 아이가 있거나 실제 5세 이하여서 엄마 아빠가 한 명이라도 필요한 경우는 동종범죄에서 불구속을 감안해줄 수 있다고는 하나 지금 안타깝게도 그 두 분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실제 지금 최소한의 경호를 붙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에 혹시 가게 되면 오늘 구속될지 모르니까 신변 정리하고 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아마 어느 정도 변호사들에게 부탁을 해놓거나 정리를 해놨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겠네요. 구속되면 내가 구속되면 아이들 잘 부탁한다. 네. 우리 토리 잘 부탁한다.
뭐 네. 이런 정도의 말을 해놓지 않았을까요? 산책 꼭 시키고. 김건희가 가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갔을 텐데 일단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최초로 사상 첫 대통령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은 계엄 이후에 지금 8월이니까 약 8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8개월 만에 2명을 집어넣게 되네요. 예. 너무 늦었죠. 네. 국민들께 되게 늦을 것 같고 그리고 불과 한 1, 2주 전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좀 답답해한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특검 왜 이렇게 속도를 못 내? 특검 왜 결정적인 증거 못 내? 근데 이번 주에 조금 특검이 하나하나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번 주부터 좀 뭔가 답답해하는 그런 뭔가 방송에서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특검을 조금만 기다려주는 게 난 필요할 것 같다. 예. 나는 분명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래도 국민들이 보면서 아마 오늘 김건희가 구속되는 거 보면은 조금 더 되고 있구나. 여전히 지금 저는 직위원이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정성호 법무장관이 다 이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가 전쟁에서도요. 장수의 이거 비유입니다. 장수의 적장의 목을 베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다 무릎 꿇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뭐 각 특검의 사안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어쨌든 적장에 거의 머리를 베는 수준으로 뱉고 나머지 이제 지휘관들이나 장군들을 다 집어넣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김건희 특검의 적장은 누굴까요? 김건희입니다. 예. 김건희를 일단 집어넣게 되면 나머지 밑에 있는 장군들이나 휘하의 장수들은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특검이 이 고비를 넘게 되면 저는 뭐 한 시대를 정리하는 챕터를 넘어가는 오늘이기도 하고 요 이후에 특검의 수사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시대를 넘어가는 챕터를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뉴스토마토 오늘 김건희 구속 특집 함께하고 계신데요. 3부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2부는 박영식 시사 에디터,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부 곧바로 이어지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